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10시 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홀로 이번엔 포토라인에 섰고요. 500자 분량 입장문 3분간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문의 길이는 다소 짧아졌습니다만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모르는 분이 들으면 민주화 운동하다 탄압받는 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이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입장이 달라졌다고 하는 건 대장동 이건을 전국적인 이슈로 키운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거 2021년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김포 유세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걸 자신의 대표적인 지적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는데 이 대장동 건을 처음으로 검찰로 가져간 것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2021년 9월 28일에 국민의힘 세 분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래서 고발을 하면서 이게 검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에서 검찰로 가져간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 자기의 최고의 치적이라 그러면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서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보면 되지 지금에 와서 갑자기 검찰 수사를 문제 삼고 이걸 정치 검찰이다 뭐 검찰 독재다 이렇게 가는 거는 국민을 호도하는 거 뭐 이상의 뭐 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입장문을 보면 정적 제거, 사법 살인 거침없이 비판 수위를 높였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장동의 최고의 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선거 기간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정치인이 아니죠. 법조인입니다.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남시장일 때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은 국민들께서 반신반의하고 계실 수는 있으나 본인은 가장 잘합니다. 본인이 이것이 내가 홍보해도 된다. 그것도 선거에서 홍보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또 하나가 검찰에 가져간 것도 이재명 대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이것을 스스로 이걸 다 공론화시키고 발격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1년 반이 거의 가까이 됐는데 팩트체크 충분히 했었고요.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 1,300페이지 분량입니다. 이거 전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보시고 분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검찰은 솔직히 이런 개발공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솔직히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1년 반 동안 검찰 뭐 하고 있습니까? 돈의 흐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50억 클럽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국민의힘 내부 여당 의원 입에서 나왔거든요.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6명이고요. 뭐 50억 약정 클럽이라고 해서 12명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언론에서 팩트체크한 거 사실만 보도한 겁니다. 약정 클럽이라고 해서 그 12명 중 대부분 누군지 아십니까? 판사, 검사, 기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전현직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검찰 수사 뭐가 되고 있습니까? 국민들 몰라요. 제가 지금 야당 대변인인데도요. 저희가 아무리 팩트체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검찰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압받는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은 정말로 1년 반 동안 너무나도 당했기 때문에 이제서는 내가 목소리를 내겠다. 그렇게 들어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 출석실, 시간, 또 횟수 등을 놓고도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 상당한 대립이 있었고 또 검찰은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33쪽의 서면 진술서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어떤 전략일까요? 이거 먼저 보시면 되죠. 이재명 대표가 최고 치적이라고 한 거는 성남시에서 5천억 정도를 환수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한테 말을 안 한 게 있죠. 8천억을 대장동 일당이 가져갔다는 거를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 5천억은 어디서 난 거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거 김만배 일당이 5천억 어디서 다른 데서 가져와서 투자한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김만배 일당이 1조 3천억 정도를 벌게 해준 겁니다. 그중에 8천억을 김만배 일당이 가져갔고 그중에 1조 3천억 중에 남은 돈 이거를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신흥동 제1공단부지하고 서판교 터널을 만드는데 했기 때문에 야 5천억을 우리가 가져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조 3천억을 벌게 해줘서 김만배 일당이 8천억을 가져가게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범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왜 분명하게 하면 저 이거 사실 금방 끝날 수 있는 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최고의 치적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김만배 일당이 8천억을 가져갔고 그 일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대 결재한 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동규 정진상은 지금 다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야 나는 좋은 취지를 했는데 밑에 애들이 그렇게 8천억을 막 이렇게 하고 그걸로 내 선거운동 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그러면 유동규가 했는지 정진상이 했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밝히시면 그러면 이게 조사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제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간 돈을 아직 추적하지 않느냐. 그 검찰 수사해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실체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결정한 것들이 이 1조 3천억 그중에 8천억이 김만배 일당에게 가게 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밝혀야 그러고 나면 50억이 누구한테 갔다. 이건 무슨 용도냐. 이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거부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1년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안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미 다 드러난 거고 저희가 많은 또 언론에 수백 페이지의 저희도 팩트 체크를 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저희가 또 알려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서면 조사에 응한 것인 거고, 그러니까 그 조사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소환 조사에 응해서 거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 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검사가 진술을 요구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작성해 간 거에서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는 것이고 작성한 거에서 분명히 있으면 여기 이거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진술에 거부한 것은 팩트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까 5,503억 원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개발 구역 외에서 환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공사에서는 개발 구역 내에서 환수하는 것이 다인데요. 그게 5,2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그 대표가 그때 당시 내가 정말 이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 구역 내에서 외에서 밖에서 5,503억 원을 환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장동 일당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했던 그 일당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가라는 거. 그러면 그때 그 시장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았다가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녹취록이 이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취록에 보면은 대장동 일당들도 본인들도 야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줄 우리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결제가 대장동 일당들 당신네들 돈 이거 다 가져가 이 결제가 아니고요. 성남시장으로서 개발을 해야 되면 결제를 해야 됩니다. 시장으로서 역할에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다 만약에 결제를 안 하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배임이죠. 역할을 안 한 것입니다. 개발을 하도록 성남시장으로서 사인한 것인데 마치 이게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을 주는 거에 사인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리게끔 말씀해 주셔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 흐름. 검찰 왜 안 할까요? 전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경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검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지금? 그러면서 뻔한 것을 왜 계속, 물증도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을지 오히려 제가 검찰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약 5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는 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과 관련된 신문은 끝나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서면 진술서로 가름을 하면서 조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오늘 스모킹건, 그러니까 핵심 증거, 물증 같은 것을 좀 제시를 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알아야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아까 그
5,500억이 그 대장동 이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장을 했을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2005년에 석사 논문을 씁니다. 그 석사 논문 이런 거 지방 정치에서 부정부패 극복 방안입니다. 지방 정치에서 시장들이 인허가권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행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법률적인 처벌을 안 받는지를 본인이 석사 논문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돈이 이재명 대표가 시장인데 야 천화동인 니들이 8천억 가져가 이렇게 사인하지 않죠. 뭐를 사인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장동 방식은 이게 이제 시행업체들이거든요. 부동산 투기 개발 업체들한테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첫 번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토지를 수용하는 단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땅값 100만 원을 수용해서 땅값 300만 원씩 팔았다. 이게 다 시장 결제가 필요한 겁니다. 땅값을 관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장동 원주민들한테 아주 낮은 가격으로 땅을 삽니다. 그리고 땅을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팝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또 사인한 게 뭐냐? 분양가 사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걸 무슨 공적이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느 강남구청장이 강남 그린벨트를 되게 싼 가격에 해서 이거를 부동산 업자들이 수천억을 받고 팔게 해주면 뭐 예를 들자면 5천억이 남았다. 아, 그중에 2천억은 시에다 내라. 이걸 취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돈을 주라고 결제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대장동 일당이 1조 3천억을 남기고 그중에 5천억은 성남시에서 내서 이재명 대표의 치적인 것처럼 자랑하게 하고 그중에 8천억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8천억 중에 지금 얼마가 이제 이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저수지에 묻어놓고 유동규하고 정진상이 가져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정진상이 어디다 가져다 썼다 그럽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 하는 데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런 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자기 논문을 보면 한 푼도 안 받았다가 범죄가 아닌 게 아니다. 이런 거 다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려운 거고 문제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가 달라요. 그럼 그걸 말씀하셔야죠. 본인은 본인 표현에 의하면 유동규, 정진상 다 구국의 영웅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범죄 혐의가 나왔으면 아 내가 그건 잘 몰랐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속았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와야지 10년 전 얘기만 계속하는 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죠. 제가 있는 그대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수지 말씀하셨죠. 언론에서 계속 이거 언론 플레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에 저수지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이거 있다고 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언론에서 또 천화동이 1호 그분 것이다 라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녹취록 전문 다 공개됐습니다. 그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측 것이다 얘기했다가 이재명 것이다 이렇게 언론을 계속 플레이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단 한 개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유동규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은 오늘 배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 배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처음에 배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뇌물로 바꿨습니다. 근데 뇌물로 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유명한 돈을 줬다고 하는 종이 상자, 가방 그 얘기가 돈을 줬는데요. 이제 그럼 돈을 줬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허위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배임으로 나왔습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성남시장이랑 사인을 해주면서 그런 뭔가를 혜택을 주면서 뭔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말하는 것은 배임으로 다시 이거를 다 바꾸면서 받았다는 것이 그 유명한 528억 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428억 원입니다. 천화동이 1호예요. 천화동인 1호. 검찰은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아까 있지도 않은 저수지 운동을 저수지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그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이냐? 정영학 녹취록은 그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녹취한 겁니다. 누가요? 정영학이 회계사고요. 그 사람은 그 뭔가 의심을 해서 녹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이렇게 개발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개발공사하는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업무의 일종으로 이걸 다 녹취를 10년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1,300페이지나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정영학 녹취록 보면은 천화동 1호는 김만배 것입니다. 그리고 정영학 씨도 회계사도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그때 당시 이재명이 언급되는지 저는 몰랐다. 이재명을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 명확합니다. 그럼 검찰들은 왜 이것이 이재명 것이라고 하는 것이냐, 천화동인 1호가 왜 하는 것이냐, 나중에 남욱과 유동규가 진술을 바꿉니다. 처음과 다르게요. 지금 구속이 되고 진술을 바꿔 지금 풀려났죠. 근데 너무 이상합니다. 이거 이재명 것이야 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그 두 사람 또 풀려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물증이 없어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남욱과 유동규가 입장을 바꾼 진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같은 저 정도로 저렇게 난리를 칠 것이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물증이라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증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녹취록을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느냐면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녹취록이 아주 전반을 다 녹음한 게 아니라 1300페이지면 몇 번 한 겁니다. 그리고 뭘 분명하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것도 분명하게 안 하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대로 하면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김만배는 이 사건에 이 범죄가 안 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럼 자기들 8천억 먹고 떨어지고 아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녹취록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원래는 뭐 범죄가 아니면 좋은데 검찰 수사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를 위반했고 뭐를 뇌물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지금 꼬리자리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유동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유동규 공무원도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앉힌 겁니다. 지금 유동규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꼬리 자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공범이어서 야 우리 다 무죄야.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최고 좋았습니다. 근데 점차로 범죄가 드러나고 자기들이 뒤집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정진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진상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나는 대장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 다 이게 내가 단군 일에 최대의 치적을 했고 저 사람들 다 했는데 유동규, 남욱도 죄도 없는 사람들인데 검찰이 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범죄자인데 나는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지를 분명히 하셔야지 당연히 이 공범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자기들이 범죄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왜 이재명이 들어가면 이게 범죄가 더 되냐면 원래 정상적인 사업이면 이재명, 정진상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게 이 사람들이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는 범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계속 책임으로 들어오니까 유동규는 자기에서 꼬리 자르게 하니까 그럼 유동규가 그걸 다 했다는 거냐.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속여서 뭐 결재를 받고 뭐 이렇게 분양가도 결정하고 용도도 변경해 준 거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이게 범죄가 아니고 대장동이 지금도 최고의 치적이고 유동규 이런 사람들도 나라의 애국자입니까? 되게 일부러 복잡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거의 1년 넘게 저도 저희 민주당 내에서 그때 선거 기간이었는데 얼마나 팩트체크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헷갈리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선은 오늘은 배임이기 때문에 그 배임의 대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화동인 1호 428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동규와 남욱이 입장을 바꿨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입장을 바꿨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김만배한테 들었다예요. 김만배한테 들었다. 그럼 김만배는 맞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만배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야. 메모도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학 회계사는 이재명은 알지도 못해. 이재명은 여기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물증도 없이 이재명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뱅뱅뱅 돌려서 이것을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재판에 가면은 정말 끝났다. 뭐가 끝났냐? 명백히 이제 국민들은 아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녹취록 일부라고 하셨는데요. 그거야 생각이신 거예요. 추측성입니다. 근데 그 일부라고 쳐도 100배 양보해서 일부라고 쳐도 그게 지금 아마 지금 녹취록 기록으로 텍스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성 파일로 바뀔 거라고 이제 성우들이 대역을 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걸 만약에 들으시면은
국민은 아실 겁니다. 아, 이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민주당 사람 연결된 거 없네. 정진상, 김용 얘기해 주셨죠. 근데 그분들 지금 이거 오늘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은요, 중간에 검찰의 의혹을 제기했다 없어진 뇌물에서 그때 언급됐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녹음 파일로 만약에 국민들께 접근하신다면 사실관계를 하나 이해하실 잡으셔야 거다. 돼요. 저는 지금 예, 사실만을 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배임만이 아닙니다. 오늘 피의자 조사받은 건 두 가지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과 배임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뇌물과 되게 유사한 그런 법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용하게 죄송한데요. 예. 뇌물과 유사하다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 유사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어느 장소에서 아니 어떻게 뇌물이 아니, 그러니까 갔는지 이제 그 뇌물이란 건 얘기가 돈 되려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그게 걸 나와야 돼요. 다 이게 부정이 그런데 돼야 검찰이 되죠. 말한 뇌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2025년도에 무슨 천화동 1호가 갈 것이라고 약정을 했다라는 추측성입니다.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얘기한 것도요. 간 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지금 이제 정진상, 유동규, 김용도 이 돈을 하나도 안 썼다. 검찰이 이전까지 공소장에 발표한 거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검찰이 김영희 범죄 혐의라고 선거- 하려면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검찰 물증이 공소장 안 없습니다.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하면 되는 검찰이 건데. 뭐라고 예. 했냐면요. 그것도 날짜도 특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슨 뭐 대로변 어니 그렇게 범위를 엄청 크게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무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타고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는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렇게 범죄 혐의를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돈을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게 뭔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 지금은 바뀐 진술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사의 쟁점 사실관계를 이렇게 말을 하자면 또 밤을 새도록 또 부족할 것 같아서요. 일단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헌 80조 1항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을 해놨거든요. 검찰이 지금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거취를 판단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이재명 예외 대표가? 조항도 있죠.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선거 때부터 되게 비판했던 일부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팩트체크를 했기 때문에요. 오히려 서른 의원이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경선이 마친 이후에 참 많이 마음고생을 했겠다,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다 알고 보니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당신은 범죄 혐의자니까 지금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으시오가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거는 알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대표직을 내놓는 게 맞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상민 의원처럼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비판하신 분도 검찰 수사 지금 잘못됐다, 편파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은 이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놓으라. 어느 누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소 시에 대표직을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겠죠. 이게 이제 당원이 사무총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이제 조정식 대표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게 당무위원회인데 당무위원회 의장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발언으로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죠. 그 분명하게 밝힌 게 뭐냐면 기소되든 더 심하게 얘기해서 누가 그런 표현을 썼던데 만약에 감옥에 가더라도 거기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나무 김만배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 최고 바람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이게 이렇게 안 했겠죠.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을 계속 뭉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 수사를 위해서도 자기가 여전히 힘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자면 검찰 독재다. 그럼 이제 그다음에 민주당 당론, 이게 저 민주당 당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론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독재 투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당연히 당대표 내려놓으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공천권, 본인이 대표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할 거라는 예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주요한 의원이나 뭐 최고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겠죠.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든 내지는 구속이 되든 이재명 대표 권한을 지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은 강철 대오가 돼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게 뭐 논리적인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호남을 찾아서 이렇게 여론전을 이어가기도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굳이 소환 전날 이렇게 지지율 텃밭인 호남을 찾은 것 자체가 좀 의심이 든 대목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그 민생 보고회라고 해서 많은 지역을 갔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 지역을 뭐 인천도 갔었고요. 다 여러 지역을 갔었고 그게 일정 순서 저도 이제 제가 한 지역에서 제가 또 사회를 봤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그 지역까지 저는 지금 일정까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정해진 그것도 지역과 함께 조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민생 탐방과 비슷하게 지역 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석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가서 나 이런 부분만 얘기했겠느냐. 지역 얘기 충분히 들었고 또 의견을 나눴고 그러면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이제 저희가 야당이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재명 대표의 오늘 소환하고는 연결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라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죠.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간 경쟁이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나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진 뒤에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2배 정도 증가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나 전 의원 지지층이 안 의원 쪽으로 좀 옮겨갔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100%로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흐름들을 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당원의 흐름이 같이 갈 때도 있고요.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국민의 이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이게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던 분들이 지금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갔다. 그건 분명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안 의원의 좀 지지층으로 좀 옮겨간 결과가 보십니까? 핵심 당원이 84만 명, 그전에는 그 40만 명이 조금 안 되셨는데 이제 대선 있으면서 84만 명, 거기에는 뭐 젊은 층이 많이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그 60대 이상의 요즘에는 또 어르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뭐 그 60대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이제 그 청년분들이 아직은 많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경원 의원의 그 용기 있는 불출마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는 아예 투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원 입장에서는.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었고 1위 후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탄압을 받았었는데도 1위 후보였어요. 그러다 이제 2위로 좀 물러나긴 했었지만.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게 그냥 갑자기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 있는 불출마를 하겠고, 그래서 표를 행사하지 않는 것과 아니면은 안철수에게 표를 행사하는 것과 저는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은 좀 그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적통성을 따진다 나경원 의원은 적통성이 있는 후보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적통성이 있죠. 그래서 60대 이상의 청년들 분께서는 그러면은 이런 때인 상황에 그러면은 내가 김기현 의원을 좀 지지를 해야지라고 돌아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를 봤을 때는 어렵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변수가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단 말이죠. 나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할 때 특정 후보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하게 될까요?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할 거면 이제 어떤 입장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출마했을 거고요.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이게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접으셨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본인이 출마했을 때 본인이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뭐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